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이란 주제로 간단한 강의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TML, 스타일시트, 자바스크립트에 덧붙여서 그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웹 표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작성할 때 기존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었는데 약간의 이제 표준, 스탠다드, 즉 어떤 약간의 규약, 약간의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왔었던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앞으로는 약간의 좀 더 이제 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좀 더 큰 회사에서는 반드시 이제 웹 표준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러한 어떤 제약 사항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웹 표준에 맞게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이란 단어로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강의는 일단 선수학습은요, HTML 또는 XHTML 1.0, HTML 4.0과 CSS 2.0, 자바스크립트 1.1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상으로는요, XHTML 1.0과 CSS 2.0에서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수학습을 이렇게 넣은 거는 제 강의로 따지면 제 강의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개의 과목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다시 한번 좀 더 최적화, 웹 표준이라는 단어에 맞게 좀 더 최적화된 단어들로 강의를 한번 따로 이제 구성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선수학습은 여러분들이 HTML을 알아야 되는 거고, 스타일시트를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기초적인 과정을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했고, 이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XHTML 1.0과 CSS 2.0에 대한 기초 개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XHTML에 대한 정리, CSS에 대한 정리를 따로 하고, 얘네 둘 가지고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것, 좀 더 웹표준에 부합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선수학습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웹표준을 학습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웹브라우저는 여러 개의 웹브라우저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8 버전이라든가 9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로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사파리라든가 크롬 같은 여러가지 웹브라우저들을 다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제가 기준으로 잡는 거는 파이어폭스를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6, 7, 8, 9 이렇게 여러 개 버전이 있는데요. 여러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테스트 가능한 도구가 테스트란 도구가 현재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테스터는 현재 요 경로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놓으시면 똑같은 웹페이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6.0, 7.0, 8.0, 9.0 등등 여러가지 버전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니까요. 테스터라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에서 웹페이지를 작성한다 했을 때 필수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니까 반드시 설치를 해서 운영해 주시고,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웹페이지 제작할 때 좀 더 이제 표준에 맞게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파이어폭스에서 이제 2개의 버전에서 같이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게 파이어폭스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웹표준,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거, 여러분들 HTML이라든가 스타일시트를 사용해서 만들어놓은 웹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파이어폭스에서 정상적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러한 여러가지 버전들의 웹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개발 도구는 역시 노트패드, 메모장이면 되는 거고요. 에디트 플러스라든가 울트라 에디터와 같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발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역시 저한테 가장 최적화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XHTML이라든가 CSS 개발하는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된 어떤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 대한 설치 동영상을 보고자 하신 분들은 현재 경로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같은 경우 평가판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비주얼 웹 디벨로퍼 관련해서도 제 블로그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웹 디벨로퍼 관련 사용법 관련해서 100분 정도의 이제 웹캐스트를 제공해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기타 어쨌든 개발 도구는 본인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어쨌든 저한테 가장 잘 맞는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니까 노트패드로 타이핑 안 하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타이핑하도록 가지고 개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웹표준이란 단어로 학습을 같이 할 텐데요. 그 웹표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요거죠. 동일한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똑같은 웹사이트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 장치, 여러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 제작 방법을 정의한 것이 웹표준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표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 장치, 여러 개의 웹브라우저에서 동시에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 웹표준에 맞는 어떤 태그들을 사용하자, 웹표준에 맞는 스타일 시트 코드를 작성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약간의 농담 삼아서 써놨는데, 완벽한 웹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놨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웹표준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웹표준에 맞게 웹페이지를 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방법,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나중에는 추후,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는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운영하시면서 새롭게 만드는 페이지가 있었다면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웹표준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웹에서 보여지는 그냥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체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회사에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으면 된다, 그거에서만 잘 보여지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그 회사는 그 회사에 맞는 인터넷 사이트는 그 회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을 사용해서 개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로 제작하는 거는 좀 더 웹표준에 맞게 제작을 해 가시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자, 그 다음에 W3C에서 권고한 웹표준인 XHTML 1.0과 CSS 2.0에 맞게 페이지를 설계하면 그게 표준입니다. 왜? XHTML 1.0이 표준으로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CSS 2.0도 웹표준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XHTML과 CSS 2.0의 그 규칙에 맞게 웹페이지를 설계하면 그 자체가 표준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다. 그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강좌, 웹표준에 대한 강좌의 기본 제 선수학습을 XHTML 1.0과 CSS 2.0으로 둔다라는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이 웹표준에 맞게 해왔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워낙 웹표준 하니까 워낙 뭐 요즘은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로 사용하면 안 돼, 뭐 디비전 태그를 사용해야 돼, 뭐 이렇게 권장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기존 해왔던 방식이 웹표준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거예요. 웹표준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해왔었던 방식 나는 그대로 맞게 해왔어. 이게 웹표준이구나.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잘 해오셨겠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웹표준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현재 과목, 현재 강의의 핵심 목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웹표준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왜 웹표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웹표준을 지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치에 동일한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만들어 온 거라든가, 그게 뭐 나중에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스크린 리더기, 그래서 웹페이지를 뭐 스크린 리더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글자로 읽어주는 거, 글자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기에서도 정확하게 원하는 순서대로 정확히 출력이 되는지를 따져줄 수 있느냐, 즉 여러가지 장치에 동일한 컨텐츠가 제공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거에 맞게 개발하는 게 웹표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로딩 속도가 향상됩니다. 기존의 HTML과 스타일 시트를 막 섞어 쓰는 페이지 환경에서 HTML, XHTML은 정확하게 HTML에 대한 구조라든가 그 모양을 정의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스타일 같은 경우는 CSS 파일로 따로 빼서 개발하다 보면 CSS 파일을 한 번만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페이지가 그대로 열리니까 페이지 로딩 속도도 향상된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겠고요. 뭐 이러한 내용은 스타일 시트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CSS 파일로 따로 뽑아놓는 게 웹페이지 개발할 때도 괜찮고 페이지 로딩 속도도 향상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브라우징. 여러 개의 웹브라우저의 동일한 페이지 표현 계속 강조되는 거죠. 한 번 만들어 놓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이냐?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쓰죠. 요즘은 다 크로스 브라우징. 즉, 한 번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잘 돌아가고 파이어폭스에서도 잘 들어가고 구글 크롬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크로스 브라우징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페이지,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게 우리가 타이핑을 해야 된다. 태그를 적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웹 표준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CSS 파일로 디자인 분리하는 것처럼 컨텐츠 영역은 XHTML을 사용해서, 디자인 쪽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서 컨텐츠와 디자인을 분리한다. 요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자,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즉 유효성 검사를 통과시켜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그 웹페이지가 정확히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효성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본다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W3C에서 제공해주는 그 URL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온 웹페이지가 정확하게 웹표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페이지를, 유효성 검사 통과 페이지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요즘 만들어지는 웹 에디터라든가 개발 도구 같은 경우는 이 기능 자체를 같이 포함시켜주는 도구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HTML과 CSS를 나눠서 개발하다 보니까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향상된다. 나중에 스타일만 적용하고 했을 때는 CSS 파일을, 그 다음에 해당 웹페이지 적용하고 했을 때는 해당 XHTML 문서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웹 접근성 향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그 페이지 단위로 내비게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컨텐츠라든가 이러한 단위를 이제 div 태그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웹 접근성에 대한 향상. 앞서서 말했던 스크린 리더기로 정확하게 여러분 웹페이지가 의미에 맞게 읽혀질 수 있게 접근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가지 원리, 어쨌든 좋은 말은 다 써놨네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웹 표준을 지키면 좋습니다. 기존의 XHTML과 CSS를 제대로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웹 표준 개발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자. 웹 표준 개발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웹 표준 관련된 모든 소스는, 만들어진 모든 소스는 웹 스탠다드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적용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제 브라우저에 가서 저는 C 드라이브에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스탠다드란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제가 웹 표준 관련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관련된 모든 소스는 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웹 스탠다드란 이름의 폴더에다가 소스를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웹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자, 이제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는 여기 보이신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띄워서 화면에 보여질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파이어폭스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테스터,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아이 테스터 같은 여러가지 도구를 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웹 표준 공부하실 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ML 문서 만들 때 단순하게 노트패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개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이제 저는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구글 크롬, 그 다음에 뭐 아이 테스터 같은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 테스트 환경을 갖춰 놓고 그 한 개 만들어진 페이지를 여러 개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웹 표준 개발 환경 구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다가 저는 어쨌든 C 드라이브의 웹 스탠다드란 폴더에다가 소스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온 거, 웹 표준에 맞게 타이핑하는 소스들을 한번 모아 보겠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를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놓고 운영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 테스트라든가 구글 크롬,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뭐 사파리 등등의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를 다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시켜 주셔도 돼요. 그 중에서 반드시 파이어폭스는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어쨌든 웹 표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